네, 사회면보다 안전한 국제 관련 뉴스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지중해 난민선보다 위험한 공포의 사하라 사막이라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를 참고했는데요. 경향신문 기사를 참조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유럽행을 택하는 난민들이 주로 택하는 루트가 이제 난민선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보통 이제 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당연히 뭐 불법적이지만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제 지중해 근방에 있는 해안 루트를 따라서 이제 난민행을 시도하다가 뭐 다행히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도착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난파 자초되면서 목숨을 잃고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특히 이제 유럽행 난민선이 이제 굉장히 막 이슈가 될 때쯤이 당시에 이제 IS로 인해서 시리아가 이제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한 그때 당시가 아마 굉장히 컸죠. 그래서 시리아 난민 중에서도 또 그때 당시에 주목했던 기사가 어린 이제 아이의 시신이 해안가에 그대로 이렇게 그 사진이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난민 문제가 한창 좀 이슈로 나왔었던 문제죠. 근데 우리가 어떤 지중해 난민선 이런 부분에 주목하다가 정작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던 사하라 사막에서의 엄청난 범죄 행위들을 놓쳤던 거죠. 그걸 이제 유엔 난민기구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그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발표를 보니까 오히려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벌어지는 진짜 여기서 말하는 뭐 장기 적출, 뭐 성폭행, 고문, 그리고 인신매매나 기본적인 일상적인 폭력 행위들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무려 10여 년간 자행된 행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중해 난민선을 택한 사람들의 2배 이상이 여기서 더 많은 이제 희생이 일어났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하라 사막이 정말 죽음과 공포의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하라 사막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북아프리카 바로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어느 지리 시간에 어떤 사헬지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거대한 그 사막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유럽행을 택한다면 거기를 넘어가서 뭐 북아프리카에 당도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지중해를 타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이렇게 정착을 하든지 뭐 그런 루트였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 브로커들이 장난질을 하는 건데 이 장난의 수준이 단순히 뭐 돈을 뺏는 걸 넘어서서 목숨을 앗아가는 수준이니까요. 뭐 난민 브로커들 중에서는 이제 뭐 국경 수비대나 그 지역 그런 경찰과가 이제 유착도 있더라고요. 실제 이제 그런 공권력에 해당하는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참 난민 문제는 예전에도 난민을 다룰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게 양가 감정이 드는 게, 우리가 안타깝다고 해서 뭐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뭐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난민이 있다. 뭐 제주도에서도 그 몇 해 전에 난민 500명에 대한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문제가 컸었는데, 500명조차도 수용하기 어려운 마당에 유럽이나 그 주변 중동 주변에서도 안정적인 국가들은 끊임없이 아프리카나 내전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인도적인 문제만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이런 사하라 사막에서 벌어지는 거의 집단 범죄 행위들까지도 일어나는 걸 보면 세상에 참 이게
해결하지 못할 거의 악의 원인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난민을 루트를 이제 경험했던 분들이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은 데가 리비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요 세 나라더라고요. 근데 리비아나 알제리는 이제 북아프리카니까 이제 사하라 사막을 건너거나 그쪽으로 이제 유도했을 때 그 리비아나 알제리 쪽 그 브로커들이 이제 그 사하라 사막을 좀 그런 뭐 고문이나 이런 좀 폭력적인 행위들을 좀 주도하는 브로커들이 좀 상주하는구나. 그들이 좀 유혹을 하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 리비아나 알제리가 이제 유럽행 지중해 루트를 이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브로커들이 좀 많은 그런 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지목이 된 걸로 보이고, 이제 에티오피아는 그거보다 조금 위치가 애매하죠. 유럽 루트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소말리아나 뭐 케냐 그 위에 있는 이제 땅인데, 에티오피아 거기는 이제 예멘으로 가기 위한 루트가 아닌가.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 유튜브 업로드 때문에 난민선이 이제 난파됐던 이제 사건을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소말리아나 뭐 케냐 이런 쪽 그런 좀 내전이나 이제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그 예멘으로 이제 난민선을 택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마침 에티오피아 바로 이제 강 건너가 이제 예멘인데, 저도 이제 구글 지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에티오피아도 그런 예멘을 가기 위한 난민들을 이제 포섭하는 브로커들이 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알게 모르게 참 난민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된 계기가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어쨌든 고향이 제주도여서 이렇게 500명 이상의 난민이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뭐 난민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에 대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 물론 다 반대가 더 컸고, 그 와중에서 난민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다가 좀 문매를 맞던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유럽 난민 문제, 뭐 난민 또 범죄 문제, 또 예멘 근방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까지 접하다가 오늘의 이제 사하라 사막이라는 곳에 어떤 공포적인 사건까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특별히 뭐 더 막 찾아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국내 정세보다는 조금 건조하게 다룰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말을 했다가 조금 반론의 여지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아마 난민에 대한 제 생각도 분명 반대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좋은 이야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사도 여기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